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 물 관련해서 일반적인 상식과 수돗물의 생산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물 없이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어. 이 영상을 계기로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물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도 물을 사용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 이름은 이중열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깨끗하고 풍부한 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물복지연구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할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물의 특성, 물과 역사, 물을 아껴주세요. 수돗물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안전한 수돗물은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 어린이들이 물에 대한 상식과 지식을 알기 위해서 간략하게 퀴즈를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물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 분자는 어떤 모양일까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분자는 물질이 가진 성질을 잃지 않고 나누어 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앞에 있는 반달 모양의 노란색과 파란색 동그라미. 여러분은 어떤 모양처럼 보이세요? 곰돌이 같지 않나요? 이것은 산소 하나와 수소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분자는 곰돌이 모양이라는 사실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인구를 합친 80억 명의 37,500 배입니다. 저렇게 작은 핀에 전 세계 인구의 몇만 배가 넘는 물 분자가 붙어 있다는 것은 물 분자가 정말 작다는 의미겠죠. 물은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물은 액체, 고체, 기체, 즉 물, 얼음, 수증기 3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물은 상온에서 액체의 우리가 아는 물의 형태를 띱니다. 먹고 마시고 씻는 물의 모습이죠. 특정한 모양이 없어서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지만 부피는 예정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물은 0도 아래의 온도에서 고체 즉 얼음의 모습을 띱니다. 고체는 담는 그릇 모양에 따라 일정한 모양과 부피를 가지고 있어요. 물은 100도 이상에는 기체 즉 수증기의 모습을 띱니다. 특정한 모양이나 부피가 없는 특징이 있어요. 목욕탕에 갔을 때 부연 안개 보셨죠? 바로 그 안개가 수증기입니다. 그럼 물이 고체가 됐을 때 액체보다 부피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물 알갱이는 얼음이 되면 줄 서는 것을 좋아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줄을 서기 때문에 액체일 때보다 부피가 커진답니다. 그 때문에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리병에 물을 꽉 채워서 냉동실에 얼리게 되면 유리가 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물 그릇에 물을 담아 올리면 부풀어 오르게 돼요. 그래서 물은 얼음이 됐을 때 부피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한 번 내겠습니다. 물 한 컵을 가로 세로 30cm, 30cm 통에 담았다. 물의 세 가지 상태 중 부피가 가장 큰 것은 어느 것이 될까요? 또한 가장 작은 것은 어느 것일까요? 기체는 특정한 모양이 없어 자유롭게 물 알갱이가 날아다니기 때문에 가장 크고 두 번째는 고체인 얼음이 됩니다. 그리고 액체 상태 변화가 없이
큰 압력을 가해도 부피가 거의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입자가 큰 것은 수증기, 얼음, 물 순서가 되겠습니다. 혹시 맞추신 분 계신가요? 이 그림은 물이 그 모습을 달리하면서 돌고 도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이렇게 물이 돌고 도는 것을 우리는 물의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물의 순환은 태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태양의 열에 의해 바다나 땅에서 증발한 물이 대기 중 모여 구름으로 변하게 되고 다시 비나 눈을 통해 땅으로 돌아가고 하여 이는 지하수 호수 강물이 되어 바다와 합쳐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물은 수증기가 되면 가벼워지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지표면에서 땅 속으로 100m 내려갈 때마다 지구 중심에서 나오는 열로 인해서 2.3도 상승하지만 하늘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100m당 0.5도씩 내려가지요. 그러면 수증기는 온도가 내려가 다시 응결되어 물방울로 변하고 이 물방울이 하늘에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구름이라고 부릅니다. 구름을 이루는 물방울은 매우 작아서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어요. 100만 개가 모여도 1g이 될까 말까한 작은 수증기입니다. 이렇게 가벼운 구름 알갱이들이 서로 많이 뭉치면 무거워져 비로 내리게 됩니다.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면 비가 눈으로 변해 내려오고요. 이렇게 내리는 비나 눈은 육지나 강, 바다에 떨어지고 그 물은 다시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 비나 눈으로 내려옵니다. 이러한 것을 물의 순환이라고 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살기 좋은 지구 환경을 유지해 줍니다. 우박은 눈처럼 추운 겨울에 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박은 얼음 덩어리인데요. 얼음 덩어리가 되려면 하늘에 물 수분이 많아야 하지요. 그러면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 중 어느 때 하늘에 물방울이 가장 많을까요? 여름에 수증기가 많지요. 겨울에는 공기가 건조해서 수증기가 없어 우박이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들도 가을이나 겨울에는 건조 과정에서 방에 가습기나 젖은 수건 같은 것을 두지요. 정리하자면 습한 여름철 하늘에 떠 있는 많은 물방울과 수증기들이 높은 하늘에서 갑자기 얼어내려오는 것이 우박입니다. 두 번째로 물과 역사, 물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으로 물과 역사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러분 물과 역사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혹시 세계사 대문명 발상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황하, 인더스 문명을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메소는 중간 포타미아는 강이란 뜻으로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중간에 있는 지역이란 뜻입니다. 세계 4대 문명 발생지에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요? 큰 강을 끼고 문명이 발달했지요. 큰 강 주변에는 마실 물이 풍부하고 물고기, 잡이, 농사, 가축 키우기가 가능했겠죠. 또한 배로 이동도 쉬워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답니다. 그만큼 물은 인류가 발전하고 문화를 꽃피우는데 없어서는 안 될 차원이었죠. 이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수도 시설이나 농사에 필요한 물을 끌어오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물과 가까이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익숙한 대한민국 지도죠. 그 중에서도 삼국시대를 나타내고 있네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강 즉 물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삼국시대 때는 서로 싸우면서 한쪽이 힘이 세졌다가 다른 한쪽이 약해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한강을 차지했을 때가 곧 나라의 전성기였죠. 자, 그러면 문제를 또 내볼까요? 왜 한강을 서로 차지하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로 한강 지금의 서울 지역 등은 다른 문명처럼 남한강, 북한강이 하류로 농사를 짓는 데 유리하고, 두 번째로는 배를 통해 바다 건너 그 당시 선진국인 중국과도 직접 교류가 가능했고, 세 번째로는 배를 통해 북한강은 강원도 춘천, 남한강은 충청도를 지나 강원도 영월까지 이동이 가능하고 남한강 및 북한강이 지나는 지역의 무연탄과 특산품을 신속히 이동할 수 있었지요. 네 번째로는 우리나라 중간에 위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문화가 발전하기 쉽게 퍼져나가 한강을 가진 국가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매우 유리했습니다. 현재도 강물이 가장 풍부한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과 수도권이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 그림을 보시면 한강 권역은 북한강 수계 쪽에 소양강 댐이 있고 남한강 쪽에는 충주댐이 있어 물량이 풍부하여 서울과 수도권이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었지요. 충청 권역에는 금강 지역의 대전, 공주, 논산, 익산 등이 발전돼 있고 경상도 지역인 낙동강 유역에는 안동, 구미, 대구, 부산 등 도시가 형성돼 있습니다. 영산강 지역에는 광주, 한평, 목포, 해남 등이 있듯이 옛날부터 큰 강을 중심으로 도시와 문명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는 우리가 물을 왜 아껴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학생 여러분, 앞에 사진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푸른 행성 지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구에 이렇게 아름답고 생명들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구 표면의 약 70%는 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파란색으로 보이죠. 지구의 부피에 비해 왼쪽에 보이는 파란색 물방울 정도라고 해요. 생각보다 적죠. 이 중 대부분이 인간이 바로 마실 수 없는 바닷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왼쪽 파란색 원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담수는
물방울 옆에 매우 작은 파란 점이 보이죠?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작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더 적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담수의 대부분이 북극이나 남극의 빙하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강이나 호수에 있는 물의 양은 작은 점 정도의 양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을 아껴 써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해하기 쉽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지구가 가진 물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생수통인 5리터 통에 담는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은 착숟가락 하나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작은 착숟가락 하나의 물도 기후에 따라 또는 수도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제대로 쓸 수 없는 곳도 많습니다. 아프리카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들이 그렇죠. 그래서 물을 아껴 써야 하고 물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자연기금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약 80억 명 중 약 한 27억 명의 사람들이 1년 중 최소 한 달 이상은 물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24억 명의 사람은 물에 부적합한 위생으로 인해 콜레라와 장티푸스 등 여러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먹는 물 관리가 잘 되어 있어 이런 질병에는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목적 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다목적 댐은 홍수 조절을 하고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을 하고 그린 에너지 전력을 생산해서 각 도시의 전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댐에는 1년 내내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수돗물을 만들고 홍수를 조절하고 농업용수를 공급해요. 우리는 흔히 개발도상국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지역 물이 부족할 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른쪽 사진은 텍사스의 이처럼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가뭄과 한파 등 다양한 원인으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기상이변으로 홍수나 가뭄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 물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이 사진은 미국 최대 저수지인 미드호인데요. 지속되는 가뭄으로 물이 말라버린 모습이에요. 이처럼 지구온난화와 이에 따른 사막화로 인해 물 부족은 갈수록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거의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물을 팡팡 쓰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우리나라는 물이 많은 나라일까요? 다음 장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한 나라가 아닙니다. 물을 잘 관리해야 하는 물 스트레스 국가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는 땅의 면적이 좁은 반면 많은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1인당 수자원량이 다른 외국에 비해서 6분의 1 수준이에요. 또한 우리나라는 70%가 산으로 되어 있고 우기철에 약 한 3개월 동안에 7에서 80% 비가 내리고 비가 올 경우 약 일주일 만에 바다로 빠져나가게 되죠. 연도별, 계절별, 지역별 강수량의 차이가 커 물 관리하기 아주 까다로운 나라예요.
우리는 물을 마시는 것 외에도 식사할 때, 샤워할 때, 빨래할 때 등 생각보다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하루에 얼마나 사용할까요? 한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은 우리나라 평균 295리터입니다. 2016년도에 282리터보다 13리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295리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콜라나 주스 등 1.8리터 병으로 하면 164병이고 집에서 사용하는 욕조 1개를 꽉 채운 것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엄청 많은 양이죠. 자연보호도 하고 물을 아껴 쓰도록 생활화해요. 여러분 앞에서 깨끗한 물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수돗물. 수돗물은 어떻게 물이 만들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수돗물은 크게 강이나 댐이나 저수지에서 물을 취수를 해서 혼화, 응집, 침전, 여과, 소득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관련 동영상을 한번 시청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은 우리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엄청나게 중요한 자원인 것 다들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물은 어떻게 우리 집까지 오게 되는 걸까요? 자, 모두 여기를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물이에요. 오늘은 깨끗한 수돗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우리 집까지 오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수돗물을 만드는 여정의 시작은 강이나 댐에서 시작돼요. 자, 그럼 이제 함께 수돗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출발해 볼까요? 여기는 취수장이에요.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 강이나 댐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 착수정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죠. 물이 오염됐을까봐 걱정된다고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는 사실. 정수 처리 과정을 거쳐서 깨끗해지니까요. 취수장에서 보낸 물은 착수정에 도착해 물의 흐름을 안정시키고 양을 조절하여 혼화지로 보내게 돼요. 물의 양을 조절하는 이유는 바로 혼화지에서 응집질을 넣어주기 위해서인데요. 물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이 응집질가 물속의 작은 이물질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거든요. 이물질들, 일로 와. 그리고 이렇게 뭉친 이물질들은 응집지로 가서 서로 엉켜서 점점 더 큰 이물질 덩어리가 되죠. 이 과정을 혼화 응집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점점 커진 이물질 덩어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심전지로 가서 가라앉게 되는데요. 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물질 덩어리들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혼화 응집 과정이 꼭 필요해요. 이렇게 침전 과정을 거쳐서 맑은 윗물만 다음 과정인 여과지로 넘어가게 되죠. 여과지에서는 미처 가라앉지 못한 작은 미세한 이물질들이 촘촘하게 쌓인 모래와 자갈 등의 특수물질을 통과하면서 걸러지는데 이 과정을 여과 과정이라고 하죠. 우리 정수기 실험과 비슷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고도 정수 처리 공정인 오존 및 활성탄 공정으로 수돗물에서 나는 냄새나는 물질을 없애고 염수 등 소독 공정을 통하여 세균 같은 미생물을 없애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만들죠. 어때요? 물이 정말 깨끗해졌죠? 이렇게 깨끗해진 물은 정수된 물을 보관하는 정수지와 배수지를 거친 후 수도관을 통해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제 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알겠죠? 이렇게 수많은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오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소중하게 쓰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안녕! 여러분, 이렇게 소중하고 깨끗한 물은 300가지 항목의 수질 검사를 통해 우리가 더 안전하게 사용하고 마실 수 있다고 해요. 거기에 미네랄도 듬뿍, 값도 저렴한 아주 건강한 물인 거죠. 어때요? 수돗물 이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러면 물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물은 우리 몸에서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요. 또 노폐물 소변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물이 우리 몸 속에 적게 되면 어떤 영향들이 나타날까요? 몸에서 물이 부족하게 된다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1.2%가 부족하면 목이 마르고 5%가 부족하게 되면 정신을 잃게 돼요. 그리고 12%가 부족하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물이 되겠지요. 가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이죠. 여러분이 가장 많이 먹는 물은 어떤 것인가요? 정수기 물인가요? 아니면 생수인가요? 수돗물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한 가지 실험 결과를 예로다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물이 가장 깨끗하고 좋은 물인지 콩나물 키우기 실험을 해보았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수돗물을 주었을 때 콩나물이 가장 잘 자랐다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물로 콩나물을 키워보는 실험을 했을 때 수돗물로 키운 콩나물이 양도 많고 가장 건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실험일 뿐이고 이게 꼭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요. 수돗물 마셔도 될까요? 수돗물을 어떻게 그냥 마셔요? 왜 안 마시죠? 그냥요. 녹슨 배관도 있고 약품 냄새도 나고 그냥은 못 마실 것 같아요. 수돗물을 마시고 건강에 해롭다거나 질병에 감염됐거나 수돗물에 문제가 있다고 언론 등에서 한 번이라도 드러나 보셨나요? 그런 적은 없는데, 우리나라 먹는 물 수질 기준은 61항목, 수질 감시 31항목, 관리 대상 208항목이 있습니다. 녹슨 물은 상수도 배관 현대화 작업으로 대부분 교체가 되었고 대장균 및 일반 세균이 없는 안전한 물입니다.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122 국가 중 47위, 수질은 8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OECD 회원국 음용률은 51%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5%입니다. 사람마다 맛이나 취향에 따라 정수기 물, 일반 생수를 마실 수 있으나 수돗물은 안전한 물입니다. 저는 수돗물을 마시고 있습니다.